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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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남편의 유죄 증거를 찾아라.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새벽 6시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니까 피해자는 여성이고요. 그 집에 어머니이고 아내였던 30대 여성입니다. 침대에서 머리와 안면 부위 쪽에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가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혈흔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뒤진 흔적. 그리고 남편이 현장에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웃집 남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현장에 가니까 남편은 상의가 모두 벗겨진 채였고 하의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물에 젖은 채였습니다. 무릎 부위에 혈흔이 있었고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유죄의 증거들과 근거들을 찾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 형사, 그것만 봐도 모르겠나?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고 둔기를 이쪽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피가. 기본을 알고 있어. ABC는 알고 있어. 뭘로 때린 거야, 근데? 여기에 피가 안 묻었으니까 이걸 때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물은 적셔왔을 수는 있지. 이는 왜 뽑은 거야?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라고? 다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각자 좀 정리하는 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밥이든 제가 먼저 할까요?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의 개요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 브리프케이스에 있는 뭐 어떤 강한 둔기 같은 게 있겠죠. 그걸로 내리친 거죠. 관자 노리고 뭐 이제 머리를 내리치고서 저 혈흔이 나온 겁니다. 치고 빼고 하다 보면 저렇게 혈흔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혈흔을 보면 거실 쪽으로 나가는 발바닥이 보입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어떤 불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실 쪽으로 걸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문제가 계속 걸리는데, 치아는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때리는 과정에 이가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뽑아버린 거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치과 의사가 뽑죠. 아니, 이를 이 치과 의사만 뽑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의 흔들리는 이는 저희 어머니가 뽑으셨어요. 어제는 그 이를 뽑고, 예. 그리고 뭐 어떤 뭐 상의, 안에 피가 묻은 상의, 본인에게 불리한 거, 죄다 이제 호숫가로 가져갔고, 호숫가에서 일부러 물을 묻혀서 알리바이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 2개가 뽑혀 사라졌다는 게 그 남편을 그 과정에서 격투하는 과정에서 물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DNA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편의 이게 모르게 여기서 뽑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면 기본적인 뭔가 지식이나 그런 기술이라던가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걸 가진 사람이 굉장히 남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다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 형사.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이 외과 의사라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근데 옆집 남자가 반장관가요? 왼손잡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옆집 남자가 그걸 죽인 걸로 위장한 다음에 자기는 불륜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머리 쪽에서 때립니다. 옆집 남자가 죽였는데 왜 옆집 남자한테 신고를 시킵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예. 머리 쪽에서 네. 베개 쪽에서 때리면서 핏자국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요. 왼손잡이가 때린 것처럼 하려고. 그 다음에 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 때문에 자기 얼굴을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지고 그리고 때리고 나서 피가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피가 묻어서 그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가는데 그 발자국이 생긴 거예요. 저 발자국은. 아무튼 저 남편은 옆집 남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왼손잡이인 걸 이용하려고 이용을 했던 거고 네. 어쨌건 발자국 때문에 틀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려워요. 이게 유죄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안 할 수가 없고
전문적 남자한테 저희의 추리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허접해서.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석진 씨의 그 분석에 대단히 흥미있는 내용, 대단히 독창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왼손잡이가 범행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서 오른손잡이가 범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지금 현장 사진에서 보시는 혈흔의 방향과 하석진 씨의 설명 속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오는 혈흔의 방향 그러네. 전혀 어떨까요? 저 머리 설명이 쪽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저 이 머리 천장 쪽까지. 근데 왼손으로 해도 저렇게 되지 근데 않나요? 왼손으로 일단 혈흔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가 있냐면 혈흔에 나와 있는 돌기의 방향입니다. 돌기. 네, 그 돌기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처음 뿌려졌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석진 씨 설명처럼 머리맡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돌기의 방향은 하석진 씨가 설명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네. 돌기가. 예,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 시도는 좋으셨는데 물리학적인 원칙과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타일러 씨의 그 설명 중에 가장 핵심은 남편이 한 진술이 거짓이기 때문에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 조큰적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그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그냥 한 명의 발자국인 것 같고 인 것 같고 같다는 인과하고 것이 되게 싫어하세요. 있다는 기정사실과 같은 것인가요? 아 단정이셨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하지 마세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싶으셨다면 질문을 주셨어야 하고요. 네, 앞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적인 과학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랩몬스터 씨 뽑혀서 사라진 치아에 대한 설명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못했다 그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안 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근데 없고요. 왜 우리한테 그래? 왜 우리가 잘못한 거 같죠? 분명히 끝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논사무소에서 더 힘들어요. 네, 수사의 과정에 대한 한번 경험을 해보십사 공격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사실 제가 경찰대학에서 학생들 수사교육할 때는 발표했던 학생이 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겠다. 진짜 울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좋은 사관이 되죠. 본인이 내세운 근거와 증거들이 그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진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네. 단정하고 건너뛰고 제시하고 추상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평가 판단하고 이랬을 때 네.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간접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실제로 이 사건 법정에서 사용된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살인 혐의의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합니다. 무기징역. 그런데 말입니다. 준비해 오셨군요. 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년을 복역하고요. 남편의 끊임없는 결백 주장, 그리고 이 사람의 결백 호소에 동의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재심 요청을 하고요.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이 됩니다. 어머나! 무죄 판결이 됩니다. 어머나! 완전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겐 다시 변호인이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 뭐야? 이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똑같은 정황, 똑같은 증거, 똑같은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남편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 나 너무 힘들다 이거. 또 하라고요? 네, 본격적인 오늘의 추리 미션.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라. 시작하십시오. 와우.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그래서 범인 왼손잡이 맞지?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상처가 난 거야, 남편 얼굴에. 저 혀를 맞네. 근데 맞아, 남편은 맞아. 오른손잡이야. 남편은 오른손잡이. 스윙을 봐. 스윙을 아니 남편이 한 게 아니라니까. 오른손잡이야. 아, 그치. 거기 오른손잡이. 그 사진 있나? 그치. 그렇네. 오른손잡이 남편 오른손잡이. 남편은 오른손잡이, 옆집 범인은 남자는 왼손잡이. 맞네. 남편은 범인이 아닙니다. 뭘 아프네. 아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로만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튄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튄 건지 전혀 모르겠어. 상관이 없는 거고. 아 근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쪼로록 이렇게. 그러니까 왜 가서 왜 이렇게 인기냐고 갑자기 왜? 여기가 웃겨.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망가져 있잖아. 이렇게 온전히 나오다가. 발에 밟힌 거 아니야? 떨어지면서? 아니 발은 여기 걸어 나왔잖아. 뚜벅뚜벅뚜벅. 여기가 부셔져 있잖아. 이게 이거죠. 일단 현장 외에 남편은 왜 다른 사람이 족적이 있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족족 하나였대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냥? 살인사고도 그렇게 보이긴 하네. 치아가 참 미치겠네. 나는 이빨은 신경 안 쓸라. 아니야 이거는 외과 의사는 이를 안 뽑으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 이거는. 엄마도 뽑았다니까. 이게 사건에서 이가 뽑힌 건 맞는 거예요? 네. 예, 표창원 전문가님. 네, 질문하세요. 전문가님, 다른 사람의 족적이 현장에도 남아 있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밝혀내셔야 할 숙제인데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 보고 알수 있어요? 나왔던 족적이 남편의 족적으로 밝혀졌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지. 여러분이 발견했던 선명한 족적, 그것은 남편의 크기와 모양과 같다고 양말 조큰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다른 족적도 있다는 얘기네. 지금 표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못 찾은 게 있다고 이 안에 발자국가? 발자국이 있었어요? 발자국 있잖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는 얘기예요. 발자국이 없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냈을 수도 있지. 발자국을 이게 양말 조건이잖아요, 그죠? 안 만들 수도 있잖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회전이 있다니까. 저 흉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낙하된 게 흉기에서 떨어진 혈흔 확률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근데 저게 밀렸으면 편에 결국 계란이 다 현장을 정리한 후에 그러니까 범인이 현장을 나간 후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밀리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죄의 증거가. 시간은 관계가 없나? 치아에 대해서 좀 파보자. 그 치아를 왜 뽑았냔 말이죠. 치아가 어디에 치아였냐도 중요한가? 상관없겠죠, 그거 알아도. 치아 어디예요? 아랫니였습니다. 앞니, 아래 앞니요? 아래 앞니. 아래 한니 2개. 아래 앞니 두 개를 왜 뽑았을까요? 여기? 치아가 전문적으로 뽑혔습니까?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불규칙하게 과격한 행동에 의해서 뽑혀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옆집 남자한테 신고했을까? 아, 그거 아닌가? 남편이 피가 흥건한 걸 보고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하는 와중에 옆집 남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119 좀 불러달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빨리 의사니까. 119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무릎 부분에 핏자국, 그 무릎 부분에서 이거 심폐소생을 했겠 했겠네. 그럴 수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있겠네. 근데 그건 가정인가요, 그렇게 하면? 단정인가요? 가정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근데 됐잖아요. 일리는 일리가 일리가 있는 있어요, 거죠. 확실히. 네. 무릎 부분만 묻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파일링 훈련과 연습은 다 끝났고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배치될 만한 준비는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혹여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한다고 해서 감정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오른손 왼손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을 처음 한 분이 이장원 씨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장원 씨 먼저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그 사진을 봤을 때 골프 스윙을
오른손잡이 방향에서 하는 걸로 봐서 범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급한 경우가 많아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죽인다던가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다 확인이 됐고요. 다른 근거들 좀 얘기해 주시죠.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네네. 네, 다음으로 조금 전에 회의하실 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족흔적, 혈흔 흔적에 대한 설명 중에 랩몬스터 씨의 설명이 조금 흥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면 저 브리프 케이스라든지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다른 범인이 남편을 범인으로 비정하기 위한 굉장히 약간 어색한 듯이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남편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혼자의 추정이죠?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추측과 추정으로 법정에서 한 사람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근거 있습니까? 두 번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랩몬스터 씨는 의뢰인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기를 포기했군요. 단 하나의 근거도 되지 않고 결론을 마쳤습니다. 이 앞서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는 충분히 나왔고요. 첫 번째 근거 말씀해 주시죠. 바로 얘기해요. 본인의 얼굴에 남은 상처입니다. 상처를 스스로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스스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인은 왼손잡이임이 드러났고요. 그 왼손잡이가 때리는 과정에서 오른쪽을 때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격투가 있었다고 저희 의뢰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좋습니다. 첫 번째 근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근거는 바지 무릎 부분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증언에 따르면 살리려고 의사로서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 자세와 공격하는 자세와 뭐가 다르죠? 공격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내를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피가 묻었다는 사실만 있지 그 피가 어떻게 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죠? 근데 무릎에 피가 묻었다는 사실의 해석에 따라서 공격 과정에서 묻었다는 것과 구조 과정에서 묻었다는 것과 아니, 차이가 니킥을 어떻게 날리지 않는 한 무릎에만 피가 그 차이를 있다는- 설명해 주셔야죠. 어떤 차이가 나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혈흔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시험이 많이 자랐어. 그 근거는 철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분 혹시 의미 있는 근거 있는 주장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시기 뭐라도 바랍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랩변. 우선 옆집 남자가 바지의 무릎 부분에만 핏자국 몇 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범행 현장을 보면 혈흔이 굉장히 많이 튀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혈흔이 많이 튀어 있는 현장인데 분명히 다른 바지나 신발에도 혈흔이 튀어 있어야 하는데 무릎 몇 점에만 선명하게 핏자국이 튀어 있는 것이 아까 현무 형에게 질문하신 그 아까 두 자세의 차이에 그걸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자세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호 조치를 위해서 무릎을 굽혔을 때는 그 위치에만 살짝 혈흔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혈흔이 난무한 공격 과정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무릎만이 아닌 그 위, 허벅지 쪽에도 혈흔이 튀었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제기해 주셨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무죄 입증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전문가님의 최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이라고 할까요? 이 네. 사건의 최종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 2개가 빠져서 없어진 형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폭력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뽑혀져 나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치아 2개가 사라진 것과 연결 지어질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바닥의 혈흔은 타원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속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기에 묻은 것이 흐른 것이라면 가장 크고 넓은 표면적이라 하더라도
8방울, 9방울 이상 연속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낙하 혈흔은 무척 많은 것이 똑똑똑똑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 있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 흘리면서 걸어간 네,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밖으로 뽑혀져 나갔고요. 없어졌습니다. 뽑혀져 나간 것을 범인이 주워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사람의 몸에서 흐른 낙하 혈흔이 발견되었고요. 혈액형은 남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해주셨었다면 훨씬 더 쉽게 풀려나갔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얼굴과 입술과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난 상처들, 그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여러분이 물어보셨다면 좀 더 좋은 답이 되었을 텐데요. 법정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증언을 청취했고요. 그 상처는 스스로 내기가 어렵고 그 상처의 효과는 순간적인 뇌진탕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이나 시간의 지체 등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었죠. 의학적인 생각은 못했나. 그리고 족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족적을 보실 때 놓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면 양말과는 다른 온전한 신발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피가 묻은 문양이 찍혀 있습니다. 신발의 신발이네, 저거. 의심할 만한. 저거 신발 맞아요? 강아지 신발이네. 신발 뒤꿈치네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회의 때는 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변론 때 물어봤지만 랩몬스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일단 현장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의 족적이 있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해놓고서 본인의 변론 시간에는 왜 얘기를 하지 않은 지금 건가요?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면 말을 했겠죠. 솔직히 저승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10%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다 쓰고 계신 줄 알았어요. 법정의 분위기는 훨씬 더 엄숙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표창원 전문가님이 일부러 저렇게 좀 혹독하게 하셨는데 저렇게 키워내야 그쵸.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듣다 보니까 화나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화났어. 이따 집에 갈 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